퇴직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퇴직금 몇 억, 등 뒤에는 30평대자가 아파트.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 20년은 걱정 없겠다. 그런데 단 10해, 딱 10해가 지나자 그 집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고 남은 건 선택이 아닌 절벽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이 모든 비극이 특별한 사고 때문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세대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돈을 잃는 선택은 멀어지고 지켜주는 기운이 가까워집니다. 돈의 운도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다 준비해놨어. 우리 집은 남들보다 잘했어. 그런데 통계는 정반대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년의 추락은 갑작스러운 사건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반복한 지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선택, 언젠가 회복되겠지 하는 기대,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면서 어느 순간 삶 전체를 흔드는 무게가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몇 년, 몇십 년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의 위험은 어느 날 갑자기 현실로 드러나며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작은 선택 속에 어떤 구조적 위험이 숨어 있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확실한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는 마음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한 사람의 노후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 그 도움은 사랑이 아니라 평생의 기반을 흔드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나 주변에서 한 번쯤 보았을 법한 너무나 현실적인 노년의 흐름입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살고 있는 김성자 씨, 73. 평생 절약하며 모은 재산은 대출 없이 다 갚아낸 31평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남편이 남긴 퇴직금 일부를 모아둔 5천만 원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넉넉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기초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큼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씨는 늘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이 들어도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겠다. 하지만 문제의 시작은 정말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요즘 힘들다는데 내가 조금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아들 김민수 42.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영상 편집 일을 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기에 항상 빠듯했습니다. 처음엔 민수가 엄마, 이번 달만 조금 부탁해요 라고 말했고 성자 씨는 예금에서 10만 원, 20만 원씩 꺼내 건넸습니다. 그 작은 금액이 문제의 첫 단추였습니다. 민수의 부탁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5번이 되고 어느새 도움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며느리까지 어머니, 정말 이번 달은 너무 힘드네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 되자 성자 씨는 결국 더 큰 금액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바꾸면 나중에 대출받을 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엄마도 연세 있으시면 서류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그 말에 성자 씨는 마음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고생하니 내가 좀 편하게 해줄까 하는 생각이 그녀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성자 씨의 삶은 조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지인의 권유로 사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험 부족과 경기 침체로 사업은 석 달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은행에서는 상환 압박을 넣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성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집을 팔아야 이자를 갚습니다. 성자 씨는 그 말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키워온 평생의 터전이었고 혼자 남겨진 뒤에도 마음을 붙잡던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명의는 아들 것이었고 성자 씨에게는 법적으로 막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팔렸고 성자 씨는
고척동의 오래된 빌라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관리비 공과금 정도만 내고 살았지만 이제는 매달 나가는 월세가 가장 큰 짐이 되었습니다. 예금은 이미 아들에게 건넨 돈으로 거의 사라졌고 남은 건 몇십만 원뿐이었습니다. 몰락은 조용하면서도 잔인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는 점점 뜸해졌고 명절마다 북적이던 집은 이제 적막만 가득했습니다. 노후를 버티던 심리적인 중심도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아파 병원을 가야 해도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어느 날 성자 씨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수를 사랑한 게 잘못은 아니지.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는 방법을 내가 몰랐구나.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식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막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녀의 경제적 요구를 반복적으로 들어주는 행동은 서로에게 도움이 아니라 의존의 굴레를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작은 선택들이 노후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는 이보다 더 조용하지만 훨씬 위험한 또 다른 노년의 함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좌동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정용채 씨, 76. 퇴직 후 소박하게 모아둔 1억이 조금 넘는 예금,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혼자 지내온 세월이 길어지면서 그는 사람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편이 되었고 그 믿음이 이 사건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후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시 졸고 있던 용채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은행 번호였습니다.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큰일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해외 출금 시도가 방금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보안 계좌로 옮기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이미 일이 벌어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전엔 카드 복제 의심 문자를 받았고 그보다 이틀 전엔 고객 정보 유출 위험 안내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공장에서 묵묵히 살아온 노동자의 진심과 노년의 불안이 그대로 묻혀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 직원이 고객님 댁으로 직접 방문해서 임시 보안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차분했고 너무 직원 같았고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젊은 남자가 은행 로고가 새겨진 패딩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용채 고객님 맞으시죠? 은행 보안 담당자입니다. 그 순간 용채 씨의 경계는 스르르 무너졌습니다. 아, 이게 진짜인가 보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들이 내 돈을 지켜주는 사람들로 인식돼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서류를 내밀며 빠르게 설명했고 옆에서 전화 속 직원은 지금 당장 이체를 해야 안전합니다라며 재촉했습니다. 늙은 손가락은 떨렸고 심장은 불안으로 쿵쾅거렸지만 그는 그저 말하는 대로 설명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문자 알림 하나가 울렸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출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채 씨는 순간 멈췄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큰 돈이? 지금 뭐가 잘못된 건가? 그는 전화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왜 돈이 다 빠져나간 겁니까? 하지만 돌아온 건 짧은 침묵, 그리고 뚝 끊어진 신호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행 직원에게 고객님, 이건 사기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용채 씨의 어깨는 힘없이 꺾여 내려갔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도록 움켜쥐고 있던 지갑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1억 원이 넘는 돈은 그렇게 몇 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 후의 삶은 더 잔인했습니다. 낮에는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고 밤이 되면 사기범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지금 옮기셔야 안전합니다. 그 말이 악몽처럼 다시 떠올랐습니다. 외출도 줄었고 누구와도 쉽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했고 스팸 문자 하나에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아버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라고 말해도 이용채 씨는 깊은 주름 사이로 시선을 내리깔고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그걸 하루 만에 잃었어. 이제 뭐가 남았겠냐? 사기는 돈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존감, 사회적 관계, 일상의 평온,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만 겪는 비극이 아닙니다. 노년층이 가진 정보의 격차와 범죄 조직의 교묘한 접근이 만나면 누구라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이것보다 더 조용하게 삶을 흔드는 위험. 바로 은퇴 후 무리한 창업입니다. 겉보기에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여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안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가장 큰 오류가 시작됩니다. 뭔가 하나 해볼까? 나도 사업 한번 해보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작은 욕심이 어떻게 한 사람의 노년 전체를 흔들어 버렸는지에 대한 현실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사는 이만식 씨 74, 30여 년 동안 공공기관 시설관리 일을 하며 묵묵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은퇴 후 손에 쥔 돈은 퇴직금과 적금을 합친 약 9,500만 원,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사는 29평 아파트 한 채. 그는 늘 말했습니다. 우린 사치 안 하고 살았으니까 이 정도면 남은 여생 편히 가겠지. 문제의 시작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직장 동료였던 최 부장이 찾아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식아, 너도 은퇴했잖아. 요즘은 치킨집이 최고야. 초기 비용도 얼마 안 들어. 요즘 사람들 치킨 없으면 못 살아. 그 말은 솔깃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막연한 허전함이 찾아오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마침 뉴스에서도 은퇴자 창업 증가라는 기사들이 보였고 SNS에는 소자본 창업 성공이라는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만식 씨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최 부장은 지금 자리 하나 나왔어. 상권도 괜찮아. 늦기 전에 잡아야 해. 라고 말하며 가게 사진과 예상 수익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삶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상권을 제대로 분석한 것도 아니었고 요식업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잘 되면 아들 결혼 자금도 도와줄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열고 첫 한 달, 손님이 조금씩 오기는 했지만 예상했던 매출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게다가 치킨 업계는 경쟁이 치열했고 할인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손님이 끊겼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광고비, 재료비, 장비 대여료가 매달 빠져나갔고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면 조금 줄여요. 당신 요즘 밤마다 다리 부어서 못 자잖아요. 하지만 만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내가 바보 되는 거야. 뒤이어 악몽 같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여름 장마가 길어지면서 배달 주문이 줄었고 한 달 매출이 고정비도 못 건지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름값, 전기료까지 올라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때 최 부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처음에 해주던 조언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만식 씨 혼자에게 돌아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가을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프라이어 고장이 한 번 나자 수리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 씨는 텅 빈 가게에서 전기불을 켜둔 채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튀김 냄새가 식어가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몇 달 뒤 결국 그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이 빠져나갔고 통장에는 몇백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지만 당신이 잘해보려고 한 건 나도 알아요. 근데 너무 많이 잃었네요.
그 말은 위로보다 더 큰 상처처럼 다가왔습니다. 빚을 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금으로 매달 버티는 삶이 되었고 병원비 관리비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매일 숫자를 세어보며 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의 후회는 잠들기 직전마다 떠올랐습니다. 괜히 시작했구나. 허전해서 한 선택이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조용히 지낼걸. 이처럼 은퇴 후 창업은 새로운 도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년의 체력 정보 경험을 모두 필요로 하는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불안과 공허를 남기기도 합니다. 노년의 삶을 뒤흔드는 가장 큰 변수는 언제나 건강입니다. 조용히 시작되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 전체를 흔듭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경제, 감정, 자존감까지 모두 휩쓸고 갑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의료비라는 가혹한 현실이 한 사람의 노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담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북구 장성동에 사는 오명자 씨 78. 남편을 10여 년 전에 떠나보내고 지금은 홀로 살고 있는 평범한 노년 여성입니다. 재산은 오래된 26평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생활비로 조금씩 써오던 2,500만 원 예금, 연금이 한 달에 나오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명자 씨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크게 아픈 데도 없고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정기검진 역시 몇 년씩 미뤘고 보험도 괜찮겠지 하며 오래전에 해지한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아주 가벼웠습니다. 요즘 숨이 조금 차네 나이 드니까 그렇지 뭐. 명자 씨는 그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러운 통증과 숨막히는 답답함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식은땀으로 젖고 손이 떨릴 때까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아침 되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아침은 더 잔인했습니다. 이웃이 이상함을 느끼고 찾아왔고 119가 도착했을 때 명자 씨는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신부전과 폐렴 동반. 며칠 전만 해도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중환자실로 옮겨진 것입니다. 병원비는 그날부터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중환자실 하루 비용, 각종 검사비, 약가, 간병인이 붙는 순간부터 비용은 더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하룻밤에 몇십만 원이 빠져나갔고 며칠 후엔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찍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드는 병을 앓게 될 줄이야. 명자 씨는 병상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열흘 만에 일반 병실로 옮기긴 했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이 약한 상태라 앞으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도 꾸준히 드셔야 하고요. 그 말은 곧 계속해서 돈이 들 것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퇴원하고 돌아와 보니 통장 잔고는 열흘 전과는 전혀 다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금은 반 넘게 사라졌고 남은 돈을 보며 명자 씨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이걸로 앞으로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 이후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던 두 딸은 각자 사는데 여유가 없어 자주 오지 못했고 병원 갈 때마다 택시비 진료 비약값이 명자 씨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병원비 걱정에 아파도 참고 검사를 권해도 미루고 진료를 받아도 필요한 약을 빼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건강은 더 악화됐고 어느 날은 집 앞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리가 풀려 한참 동안 벽에 기대 서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냥 건강할 때 조금만 더 관리했더라면. 명자 씨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의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 자신감, 평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였습니다. 노년의 병원비는 생길 수도 있는 지출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겪게 되는 지출입니다. 준비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그 무게는 너무 잔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료비와 함께 노년을 흔드는 또 하나의 현실, 바로 연금 부족과 소득 단절의 파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단단히 지키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노년의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아직 괜찮게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순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투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잘못된 확신 하나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단숨에 흔듭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위험 투자에 손을 대며 인생이 뒤틀린 한 남성의 기록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사는 한종우 씨 71. 은퇴 전에는 인쇄공장에서 평생 일했고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 약 8천만 원의 예금,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27평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아주 소박한 국민연금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종우 씨는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돈 문제만큼은 실수 없는 사람이다. 문제의 시작은 아들 친구에게서 들은 짧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요즘은 주식으로 다들 돈 벌어요. 특히 이 종목은 곧 오른다던데요. 그 말은 마치 빈집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처럼 조용히 종우 씨의 마음에 흔들림을 주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는 경제 채널을 자주 보기 시작했고 인터넷 영상에서는 단기간 수익 급등 예정 종목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친구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한 아저씨, 이건 내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사두면 몇 배가 될 겁니다. 종우 씨는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투자를 해? 그냥 있는 돈으로 조용히 삽시다. 그러나 종우 씨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세상은 변하고 있다니까. 그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종우 씨는 예금 중 절반가량을 빼 문제의 종목을 사들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주가가 조금씩 오르며 그의 기대를 키웠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봐라, 내가 그랬지? 이렇게 벌어야 노후가 든든해진다니까. 그러나 상승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갑작스럽게 주가가 떨어졌고 경제 뉴스에서는 경영진의 횡령 의혹이라는 자막이 지나갔습니다. 주가는 순식간에 하락했습니다. 종우 씨는 잠깐의 조정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더 깊이 떨어졌고 그는 손실을 보고도 팔지 못했습니다. 이거 다시 오를 거야.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자. 그는 추가로 예금에서 돈을 빼 계속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은 횡령분식 회계 경영 악화로 연달아 뉴스에 오르내렸고 거래 정지 직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전 재산의 대부분이 들어간 상태에서 종우 씨는 어느 날 거래창에 찍힌 금액을 보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지? 아내는 종우 씨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내가 말렸잖아.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그날 밤 종우 씨는 스마트폰을 쥔 채 거실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머릿속에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손끝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며칠 뒤 거래 정지가 발표되었고 그의 계좌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종우 씨는 아내의 시선을 정면으로 볼 수 없었고 식사 자리에서도 말없이 숟가락만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그의 삶은 투자를 시작하기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출조차 줄었고 동네 친구들이 투자 잘한다며? 라고 농담처럼 말할까 두려워 약속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깊은 균열이 생겼고 매달 연금으로 겨우 생활비를 맞춰가는 불안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고위험 투자란 돈이 오르내리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이 자존감, 관계, 건강, 일상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노년의 시간에는 그 손실을 회복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집 한 채만 가진 채 현금 흐름이 없는 노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다음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년의 가장 흔한 착각은 집 한 채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집은 살 곳일 뿐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착각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보여줍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사는 최봉남 씨, 76. 얼마 전까지는 남편과 함께 살던 26평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멀리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딸은 결혼해 남편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간 지 오래입니다. 봉남 씨의 전 재산은 이 아파트 한 채와 예금 500만 원, 그리고 한 달에 들어오는 연금 50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어디 굶어 죽기야 하겠어. 하지만 바로 그 말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번의 고장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오래된 보일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업자가 진단한 말은 교체해야 합니다. 최소 200만 원 넘습니다. 봉남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통장에는 고작 500만 원. 보일러를 고치면 남는 돈은 너무 적어. 병원도 생활비도 버거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냥 버텨보지 뭐. 그녀는 결국 보일러 교체를 미루기로 결정했고 그 겨울을 전기장판 하나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3배 가까이 오르면서 그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비 고지서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나왔습니다. 난방비 체납분과 공용 전기료, 청소비 등이 함께 올라 지불해야 할 금액이 한 달 연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날 봉남 씨는 고지서를 들고 한참 동안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고개를 푹 떨군 채 그녀는 집이라는 것이 자산일 뿐 생활비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 후로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는 곳곳이 손이 갔습니다. 욕실 타일이 떨어져 나갔고 싱크대 하부장에서는 물이 샜습니다. 모두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드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고치지 뭐. 그 나중에가 결국 그녀의 집을 점점 더 불편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거기 집값 많이 올랐던데 팔 생각 없어요? 그 말에 봉남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 어디 가겠어? 그냥 살지.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팔면 돈은 생기겠지만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서 살아? 그녀는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가장 잔인한 건 도움이 필요할 때 집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릎이 심하게 아파 병원을 가야 했지만 택시비와 진료비가 부담되어 약국에서 파스를 사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다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을 찾았고 그날 나온 진단은 관절염 악화 및 연골 손상이었습니다. 치료비는 그녀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봉남 씨는 의사 앞에서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생활비가 아닌 현금 흐름이 끊긴 노년의 현실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조여왔는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집은 커다란 자산이었지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현금이 없으니 치료도, 고장 수리도, 기본 생활도 모든 것이 버거웠습니다. 노년의 삶은 집의 크기로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있는가 없는가로 안정됩니다. 그리고 봉남 씨의 집 한 채는 그녀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하는 불안만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집의 전 재산을 묶어두고 현금 흐름이 없는 노후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위기는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노후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하는 습관이 가져오는 파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론으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미룬 사람들은 게을러서 미루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들어서
미래를 챙길 여력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현실을 가장 깊게 보여주는 한 남성의 기록입니다.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사는 윤재형 씨 75.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삶이 늘 버거웠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15살부터 공장 일을 시작했고 20살이 되기도 전에 부모님의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번 돈은 모두 부모님 치료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열심히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2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8살엔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내 인생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보험, 저축 같은 단어는 그에게는 현실과 거리가 먼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30살 무렵 한 철강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비정규직 계약직을 반복했고 임금도 적어서 월세와 생활비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해고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미래는 사치다. 오늘을 버티는 게 먼저다. 이 말이 바로 노후 준비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이유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은퇴가 다가오던 66 무렵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월세방에서 멍하니 벽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젠 나를 불러줄 곳이 없겠구나. 하지만 그는 그때도 조금만 쉬다 보면 다시 일자리가 생기겠지 라고 위안했습니다. 그 생각이, 그 희망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2달, 3달이 흐르고 일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설령 구인 공고가 있어도 60대 이상 지원 불가 체력 필요 같은 문구가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는 어느새 고정소득이 완전히 끊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급격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오래된 월세방. 월세는 매달 나가고 생활비도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기밥솥을 팔고 오래 쓰던 자전거를 팔고 집안에서 그나마 값이 될 만한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어지러워 벽에 기대섰습니다.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났지만 병원 갈 돈이 없어. 물만 마시고 그냥 버텼습니다. 며칠 뒤 결국 쓰러졌습니다. 이웃이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갔고 진단은 영양 부족과 심장질환 초기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약도 계속 드셔야 하고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약값은 한 달에 얼마나 나오나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약값과 검사비는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금액이지만 그에게는 한 달 생활을 흔드는 금액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 그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잔고는 25만 원. 그는 작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벼랑 끝에 와 있구나. 노후 준비를 미뤘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오늘에 쫓겨 살았고 내일을 생각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노후 준비가 늦어지면 삶은 단순히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권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사라지고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건강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 여파는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어느 날 새벽 재형 씨는 이불 위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했더라면, 40이라도 50이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네. 이처럼 노후 준비를 늦게 시작하면 무너짐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노년의 시간은 다시 쌓을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위험 요소가 어떤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제, 그리고 그 이전의 작은 선택들이 아무런 신호도 없이 조용히 쌓이고 그 쌓임이 어느 순간 삶 전체를 흔드는 무게가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9가지 위험 요소는 특별한 사람만 겪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험들이 절대 한 번의 선택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에게 한 번쯤 도와준 일, 사기일까 의심했지만 잠깐 마음이 흔들린 순간, 한 달만 건너뛰자 했던 건강검진, 언젠가 회복되겠지 했던 투자 손실, 다들 그러니까 괜찮겠지 했던 집 한 채의 착각, 그리고 아직은 시간 많다고 넘겼던 노후 준비까지, 이 작고 평범한 행동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천천히, 그러나 아주 깊게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삶은 다시 안정적인 궤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노후란 과거를 붙잡고 사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키느냐로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들어온 단 하나의 기준, 단 하나의 실천이라도 지켜낸다면 1년 뒤, 5년 뒤의 삶은 지금과 전혀 다른 풍경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의 돈, 건강, 관계, 마음, 그리고 자존까지 모두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한 가지가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지키고 싶은 기준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